안녕하세요. 케일리의 작은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김서령 작가의 언니네 빨래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지랖 넓은 경자 아줌마, 속 좋은 은주 아줌마, 잘난 척 대장 둘째와 깡다구 끝내주는 은주. 이 언니들의 다정하고 경쾌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미역국을 끓일 들통을 가지러 뒷안에 갔다가 보경이네한테 딱 걸리고 말았다. 잔뜩 서운한 얼굴이었다. 언니 진짜 이러기예요? 또 뭘? 급한 마음에 시치미는 뗐지만 가슴이 뜨끔한다. 키가 작은 보경이네는 담벼락 앞에 서면 딱 모가지까지만 보이는데 며칠 전에 파마를 말러 간다더니 염색까지 했나 보다. 새까만 뽀글머리가 담 위에 딱 얹혀 보기가 영 어수선하다. 어쩌자고 저렇게 새까맣게 물을 들였나 몰라. 좀 적당히 할 것이지. 시현이네만 중매 섰다면서? 우리 보경이는 왜 안 해주고요. 뒷집 살며 이러시는 게 어딨어요. 뒷안에 늘어났던 들통 중 제일 큰 놈을 끙차 드러내며 경자가 한마디 했다. 서울서 멀쩡히 직장 잘 댕기는 애를 뭐하러 시집을 보내겠다 그래. 저 혼자 깔끔하게 잘 살라 그래. 요즘 애들 똑똑해서 혼자서 다 잘 살아. 보경이네가 죽상을 했다. 시연이는 왜 해주고요? 학교도 우리 보경이가 더 좋은 데 나왔고 나이도 1살 더 많은데 보경이가 더 급하잖아. 시현이네가 그리 조르잖아. 누구라도 괜찮으니 한 놈만 중매해달라고 아주 나를 달달 볶아대가지고. 혹시 뭐? 우리 보경이 살쪘다고 중매 안 선 거 아니고요? 이게 미쳤나? 사람을 뭐로 보고. 경자가 펄쩍 뛰었다. 소리를 지른 김에 들통을 들고 냅다 앞마당으로 튀었다. 뒤에서 보경이네가 연신 경자를 불러댔다. 보경이네와 담 하나 사이에 두고 산 지 40년이다. 보경이네는 큰아들이 아장아장 걸을 때 이사를 와서 둘째 아들과 막내 보경이를 여기서 낳았다. 보경이가 올해 36이라고 했지. 지난 서울에 내려온 걸 봤는데 살집이 투덕투덕 붓기는 했지만 어릴 적부터 원체 이쁘장한 얼굴이라 살이 쪄도 보기만 좋았다. 보경이네는 시집도 안 간 막내딸이 살집이 붙어왔다고 연휴 내내 딸을 잡았지만 시현이네는 골목 끝집인데 경자가 총각 한 놈을 두고 보경이와 시현이를 저울질한 건 사실이었다. 결국 시현이네로 넘긴 건 시현이 위로 하나 더 있는 큰딸도 시집을 안 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둘 중 하나는 보내야 그 집 엄마도 좀 살지 않겠나 하는 마음이었던 거다. 왜 총각은 한 놈밖에 없어가지고. 한 골목 살면서 욕먹기 딱 좋은 일이라 시연이네한테 입 다물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건만 홀랑 소문을 내기는. 입산 여편네 같은 이라고. 별 수 없지. 둘째한테 또 전화를 해서 총각을 한 놈 더 내놓으라고 하는 수밖에. 아주 결혼 중개업소를 차리시려고? 둘째가 비아냥거렸다. 경자는 흐흐 웃고 말았다. 이게 다 니년 때문이니 네가 책임져야지 별 수 있냐? 빈말이 아니었다. 팔자에도 없는 중매쟁이 역할을 도맡게 된 건 다 둘째 때문이었다.
오래비가 장가를 가고 애를 셋이나 낳도록, 또 여동생이 시집을 가서 애를 둘이나 낳도록 결혼 따위 생각도 안 하고 살던 둘째가 학교도 좋은 데 나와 직장도 잘 다니고 대출을 끼긴 했지만 그 비싸다는 서울의 아파트도 떡하니 샀던 잘난 둘째가 40살이 되어 동갑내기와 결혼을 해야겠다 나섰을 때 경자는 빽 소리부터 질렀다. 뭐하러? 네 나이에 다 늦게 뭐하러? 경자는 이미 손주가 5이었다. 며느리도 있고 사위도 있는데 하나 더 보탠다고 기쁠 일도 아니었고, 며느리 사는 꼬락서니나 막내딸 사는 꼬락서니를 보아도 여자 인생 굳이 결혼해서 호강할 일 크게 없다 생각하는 축이었다. 그렇다고 다 큰딸의 결혼을 반대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라 얼떨결에 끄덕였지만, 연정시에서 결혼할 생각은 하지도 마라. 네 오래비랑 막내도 다 여기서 해가지고 3번째 결혼식까지 여기서 하면 동네 사람들한테 민폐야. 나도 이 동네 사람들 셋째 결혼식엔 가지도 않았어. 거기서 왜 해? 여기 예식장 예약했어. 이 잘난 연놈들은 상의도 없이 지들 멋대로 서울에서 예식장을 잡고 역술원에서 기껏 받아다 준 날짜도 깡그리 무시를 했다. 경자는 무리하지 말라고, 3번째 결혼이니 서울까지 안 가도 된다고 동네 사람들에게 미안한 얼굴로 청첩장을 돌렸다. 40살 먹은 딸년이 시집을 간다고 사람들은 저희끼리 신이 나서 대절버스에 올랐다. 한 차 가득 채워 새벽에 출발했다. 며느리와 막내를 불러놓고 전날부터 과일을 씻고 썰어 1인분씩 포장하고 스티커를 붙였다. 우리 엄마가 베이킹 소다를 풀어 깨끗하게 씻은 과일입니다. 안심하고 드세요. 스티커에는 그렇게 쓰여 있었다. 떡과 술과 보쌈고기도 가득 실은 버스였다. 이른이 다 넘은 노인네들은 오랜만에 떠나는 나들이가 흥겨워 도착하기도 전에 취하고 지쳤지만 식장에 들어서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건 경자도 마찬가지였다. 넓어도 그렇게 넓은 식장은 처음이었다. 연정시에서 제일 큰 예식장 특실에서 2녀석을 떵떵거리며 시집장가 보내봤지만 거기에 될 일이 아니었다. 준비된 스테이크가 700접시라고 했다. 이것들이 돌았나? 음식 다 남길 참이냐고 욕을 퍼부으려 했는데 식장은 순식간에 들어찼다. 사실 연정에서 온 노인네들이 놀란 건 식장의 규모라기보다는 신랑 때문이었다. 그것도 충분히 경자가 짐작 가능한 일이었다. 40살 딸년이 시집을 간다 할 땐 분명 머리가 다 벗어지고 배도 좀 나오고 어쩌면 한번 갔다 온 놈일 거라 생각도 했을 것이다. 경자가 총각이라 말은 했지만 그걸 다 믿을 리가. 분명 애딸린 호라비일 것이라 마음대로 생각한 이들도 있었겠지. 경자도 그걸 둘째에게 숱하게 확인을 받았으니 말이다. 한번 갔다 온 놈이면 니녀는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둘째는 흥 코웃음을 쳤더랬다. 신랑은 멀쩡했다. 경자가 신랑 예복을 해입히라고 보내준 100만 원에다 얼마를 더 보탰다고는 하던데 예복을 차려입은 신랑은 어찌나 다리가 길쭉하고 인물이 좋은지 4시간 버스길에 지쳤던 경자의 어깨도 절로 힘이 들어갔다. 게다가 소복한 저 머리털은 어떻고. 신랑과 신부의 친구들은 테이블마다 자리를 잡고 앉아 제잘제잘 떠들어댔는데 그 모습까지 하도 예뻐 경자는 그만 눈자위가 뜨끈해지고 말았다.
하여튼 잘난 년이야. 어릴 때부터 그랬어. 보통 년은 아니었지, 우리 둘째. 결혼식이 끝난 후 경자는 2달 내내 사람들에게 밥을 샀다. 처음엔 서울까지 가준 사람들이 고마워 밥을 샀고, 그 다음엔 축의금만 주고 식을 못 본 사람들을 위해 밥을 샀고, 밥을 사는 자리마다 형님은 딸을 어찌 그리 잘 키웠소? 나는 무슨 텔레비에 나오는 연예인 결혼식인 줄 알았네. 하는 소리가 듣기 좋아 자꾸 밥을 샀다. 그러고는 중매 부탁이 쏟아졌다. 신랑 친구들이 정말 많더만. 그중에 총각들 있을 거 아니오. 우리 딸 직장도 좋아. 그런데도 시집을 안 가고 저러고 있어서 내 속이 말이 아니야. 좀 해줘 형님, 응? 집마다 시집 안 간 딸들이 하나씩은 있었다. 총각들이 단체로 어디로 숨어버린 건지 당최 경자도 동네 사람들도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었으나 세상에는 딸들만 남아있는 것 같았다. 그럴 때마다 둘째에게 전화를 걸었고 둘째는 생색을 있는 대로 내며 종종 선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딱 1년 동안만 그랬다. 망할년. 둘째는 딱 1년을 살고 헤어졌다. 그 와중에 애도 낳았다. 핏덩이를 두고 양육권 소송을 2년이나 했다. 그 사이에 둘째가 중매를 섰던 2집이 딸들 결혼을 시켰다. 이 뻔뻔하기 그지없는 연놈들은 소송 중임에도 2 결혼식 모두 참석해 서로 아기를 안고 있겠다고 신경전을 벌였다. 그 꼴을 보고 있는 경자의 속이 어땠는지는 오직 경자만이 알 일이었다. 누가 결혼한다면 좀 말리고 그래. 좋을 게 뭐가 있다고 자꾸 중매를 서래? 날 보고도 몰라? 얘는 누굴 닮아 이렇게 뻔뻔한 것인지 그 야단을 치며 결혼을 쪽내고도 기도 한풀 죽지 않았다. 어쨌거나 보경이는 어떻게 좀 해줘. 보경이 엄마가 아주 나를 잡아먹는다. 시현이만 해줬다고. 엄마, 은주 이혼한 건 알아? 은주가? 경자는 화들짝 놀랐다. 은주는 요 앞 중앙 슈퍼집 큰딸이다. 둘째가 소송 중일 때 결혼을 한 2집 중 한 집이다. 어제도 은주네랑 약국서 마주쳤는데 그런 말 없던데? 엄마도 나 이혼한 거 동네 사람들한테 숨겼잖아. 숨기긴. 그럼 말했어? 그냥 떠벌릴 일은 아니잖아. 둘째가 푸르르 웃었다. 거봐, 은주 아줌마도 그냥 말 안 한 거지. 그래서 얼굴이 요새 영 안 좋았나? 경자는 전화를 끊고 골목으로 나가보았다. 골목 모퉁이 중앙 슈퍼는 문을 닫은 지 이미 오래다. 40여 년 전 이 동네에 주택단지가 들어섰을 때 경자는 30년 장기 융자를 받아 입주했다. 대지 50평에 건평 25평. 중앙 슈퍼집은 대지가 70평이라 마당을 막아 점포를 냈다. 그 시절엔 연정시에서 제일 가는 현대식 주택단지였지만 다 옛날 얘기다. 고층 아파트들이 연정시를 촘촘하게 채워가는 동안 주택단지는 낡아졌고 단지가 하도 넓어 재건축도 쉽지 않았다. 동네 사람들은 한 곳에서 집처럼 늙어갔다. 자식들은 다 자라 떠났고 손주들마저도 다 자라 몇 년 전에는 놀이터 자리를 허물고 공용 주차장을 만들었다. 마당을 막아 쌀집을 내고 뜨개방을 내고 슈퍼를 냈던 집들은 더는 장사가 되지 않아 가게 문을 닫았지만 도로 허물려니 돈이 들어가야 해서
마당이 없는 대로 그냥 살았다. 주택단지 안에 2곳이나 되던 초등학교도 오래전에 폐교했다. 은주가 이혼을 했구나. 괜히 중매를 서가지고는. 경자는 들통 가득 끓였던 미역국을 냄비에 덜어 중앙 슈퍼집 대문을 발로 빵 걷어찼다. 이 동네 대문은 다 그렇게 열렸다. 내가 그 얘기를 다 하자면 밤을 새워, 사흘도 새워. 그런데 미역국은 무얼 이리 많이 가져왔대요. 중신 잘못 써면 뺨이 석대라는데 미역국이라도 끓여 바쳐야지 내가. 은준애가 웃었다. 헤어질 거면 후딱 헤어지지. 새끼는 왜 싸질러가지고 그 고생을 하는지 내가 아주 죽겠어요, 언니. 그러게 말이다. 내 말이 그 말이야. 경자는 속갯말이 절로 튀어나올 뻔했다. 은주가 연정에 내려오겠다네요. 슈퍼 자리에서 장사를 해보겠다고. 그게 뭔 소리야. 여기서 무슨 장사를 해. 그러게 말이에요, 언니. 내 속이 젓갈이 다 됐어. 젓갈이 될 만도 했다. 노인네들로 가득한 이 동네에서, 거기다 비워둔 지 10년도 더 된 가게 자리에서 무얼 한다고. 도대체 무얼. 사실 40년을 한 동네에서 살다 보면 비밀이 있기 어려웠다. 은주가 2살배기 아들을 들쳐업고 내려왔을 때 동네 사람들은 다 눈치를 챘다. 굳이 입 대는 사람은 없었지만 곰국을 끓여 들른다거나 말린 가자미를 몇 마리 들고 오는 식으로 인사를 건넸다. 집마다 결혼 안 한 자식들이 하나쯤 있는 것처럼 이혼한 자식들도 하나씩은 있어서 경자는 가만 보면 자신만 둘째의 이혼 사실을 숨기고 있는 건가 싶기도 했다. 결혼식을 그렇게 거창하게 해놨으니 내가 차마 딸년 이혼했다는 말을 못하는 거지. 나도 사람인데 민망스럽잖아. 남편에게도 몇 번이나 단도리를 했고 아들 내외와 막내에게도 그랬다. 엄마, 은주가 다 알 텐데 은주가 언니 찾아가서 막 울고 불고 했다며. 괜히 말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엄마만 우스워진다. 막내의 말에도 경자는 털어놓질 못했다. 은주가 내려오고 며칠이 지난 후 경자는 그 집 대문을 또 빵 걷어찼다. 아줌마가 미안해, 은주야. 아우, 아줌마는 참, 그게 뭐예요. 이상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싹싹했던 은주는 잘도 웃었다. 그늘졌을까봐 걱정했는데 둘째만큼이나 말짱해 보여 다행이었다. 아줌마가 횟가닥 미쳐가지고 너를 시집 보내버렸어. 고생시켜서 진짜로 미안하다. 저 사업해서 잘 살 거예요. 하나도 걱정하지 마세요. 돈 엄청 벌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돈을 버나. 경자는 일단 입을 다물었다. 아이를 업은 은준애가 찐 옥수수를 들고 나와 경자에게 내밀었다. 이 여편네도 참 지금 옥수수가 입에 들어갈 일인가. 마음이 다 짜부라질 판인데. 그래, 이혼이 뭐 대수냐. 잘 살아봐라. 불쌍하게 살면 내가 네 년을 먼저 죽일 것이야. 은준애가 옥수수 알을 이로 훑어내리며 으르렁거렸지만 은주는 여전히 생글생글 웃었다. 나쁠 게 뭐 있어. 꼴 보기 싫은 놈 버리고 왔는데. 나는 그냥 아주 시원하네. 얘는 왜 싸질르긴. 엄마, 내가 결혼은 빵점으로 했지만 그나마 남은 게 요 새끼야. 남자 버리고 친구 데려왔잖아. 요년이 딱 우리 둘째구나.
둘째도 저딴 소리를 잘 도짓거렸는데. 그럼 차라리 딸을 낳지 뭐하러 아들을 낳아. 아들이 어때서? 경자가 뜨악하게 은준애를 쳐다보았다. 은준애가 부르르 몸서리를 쳤다. 나는 세상에서 남자 새끼들이 제일 싫어. 아주 아주 싫어. 은주의 남동생은 은주가 연정에 내려오기 직전 중앙 슈퍼집에 들러 법석을 떨어대고 갔다. 빤했다. 이혼한 누이가 엄마 혼자 사는 집을 덜컥 먹어버릴까봐 안달이 난 거였다. 이혼한 주제에 동네 망신스럽게 애 데리고 내려오는 게 보기 싫다며 핑계를 댔지만 속내는 누가 봐도 집이었다. 야, 이 새끼야. 네 누나가 이혼하느라 혼이 탈탈 털려가지고 엄마한테 와서 좀 지내겠다는데 도와주겠단 말은 못할 망정 그게 할 소리냐? 아들에게 그렇게 소리치며 은준애는 속이 말도 못하게 쓰라렸단다. 집 팔아봐야 1억이나 간신히 나오려나. 경자는 은준애의 하소연에 말을 잃었다. 멀쩡히 회사에 잘 다니던 은준의 남편은 벌써 20년도 전에 바람이 나 집을 떠났다. 어느 년이랑 잘 산다는 소문도 한때 돌았지만 자식 새끼들 결혼식에도 오지 않는 걸 보면 어디서 혼자 쭈구렁 바가지 노인네로 늙어가는 모양이었다. 굶어 죽지는 않았으면 다행이지. 남자 새끼 싫다고 소리를 치면서도 손자는 또 물고 빠네. 하여튼 은준애도. 너 은주 세탁소 할 거라는 거 알고 있었냐? 경자는 놀란 마음을 달래며 둘째에게 전화를 걸었다. 둘째는 아무렇지도 않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세탁소가 아니라 빨래방. 그러니까 그게 그거지. 좀 달라. 아무튼 빨래방. 그런데 왜? 걔가 돌았냐? 경자는 진심으로 놀랐다. 은주는 연정시가 있는 도내 국립대학, 그것도 경영학과를 나온 애였다. 그런 애가 세탁소라니. 아니, 그년이 지 엄마 생각은 안 해. 어디 대학까지 나온 년이 엄마 사는 동네에서 세탁소를 하냐? 제정신이냐? 지 엄마 망신을 주어도 분수가 있지. 빨래방이라니까. 그리고 그게 어때서? 그거 요즘 엄청 핫해. 엄마가 몰라서 하는 소리야. 은주 하는 거 봐서 잘 되면은 나도 하나 차릴까 싶은데. 이것들이 쌍으로 돌아버렸나? 경자는 전화를 확 끊어버렸다. 빈말 잘 하지 않는 둘째 입에서 저런 소리가 나오니 가슴이 막 후들후들 떨려왔다. 이 망할 년들. 기함을 한 건 은준애도 마찬가지였다. 은준애는 경자가 있는 자리에서 눈물을 철철 흘렸다. 경자는 수건 한 장을 집어 은준애에게 건넸다. 내가 니년 삭발레 시키려고 대학을 보냈냐? 차라리 어디 먼데 숨어 삭바느질을 하든지. 여기선 안 돼. 난 그 꼴 못 본다. 은주는 천연덕스럽게 대답했다. 딴 데는 가게세 때문에 못 가. 삭바느질은 돈도 안 되잖아. 그리고 난 바느질 할 줄 몰라. 잘났다. 참으로 잘났다. 남의 집 딸이라 대놓고 욕은 못했지만 경자도 속에서 천불이 올라왔다. 중신 잘못 선 죄가 있어서 경자는 모른 척할 수 없었다. 가게 수리에 들어가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어마어마하게 큰 세탁기와 건조기들이 실려왔다. 도대체 이 노인네들 사는 동네에 빨래방이 웬 말이냐고. 집에 세탁기가 다 있는데.
경자의 말에 은주가 냉큼 대답했다. 아줌마 지긋지긋하지도 않아요. 이 동네 와서만 40년 동안 빨래를 했어요. 이제 좀 편하게 사시자고. 여기 와서 그냥 돌려. 막 돌려요. 건조기까지 싹 해서 보송보송하게 가져가면 끝이에요. 아니, 집에 세탁기 놔두고 왜? 건조기 마당에 널면 되는 걸 왜 해? 인부들이 세탁기와 건조기를 설치하는 동안 은주는 경자 앞에 바짝 붙어 앉았다. 아줌마, 연정씨라고 해서 미세먼지 없는 줄 아세요? 기껏 빨래 잘해서 미세먼지 잔뜩 묻혀가지고 그걸 다시 입어요? 안 돼요. 이젠 건강도 생각해야지. 놀고 있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우리가 빨래를 40년만 했겠어? 빨래 같은 건 이 일도 아니라고. 힘든 줄도 몰라요. 그건 그냥 밥 먹는 거랑 똑같다고 이거사. 경자는 그만 일어서려 했다. 그때 은주가 경자의 옷자락을 잡았다. 아줌마. 경자가 돌아보았다. 저 도와주세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둘째도 누군가의 옷자락을 잡았을까? 잘난 척 대장 그년이 그랬을 리는 없겠지만 또 모를 일이었다. 아, 가슴이 왜 이리 벌렁거리는 것일까? 경자는 괴로웠다. 아줌마가 도와주셔야 해요. 그래야 제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전 여기에 인생을 걸었어요. 부탁드려요. 내가 참말로 못 살겠다. 경자가 중얼거렸다. 이 동네 대부분 집은 노인네 둘이거나 혼자였다. 빨랫감이 그리 많을 일도 없거니와 누구한테 빨래를 맡겨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드라이 클리닝도 아니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세탁기 돌리지 말고 한 달에 한 번만 여기 오는 거죠. 세탁 4,000원, 건조 4,000원, 한 달에 8,000원이면 끝. 그럼 빤스가 30장씩 있어야겠네. 한 달에 한 번 빨래를 한다면. 빤스 30장 있으면 안 돼요? 이마트 가면 빤스 10장에 15,000원인데 45,000원이면 빤스 30장인데 수건도 30장? 지금도 수건은 30장 넘을걸요? 그건 맞다. 수건은 30장 넘는다. 은주는 시범 삼아 수건 빨래를 해보였는데 햇볕에 바닥바닥 수세미처럼 마른 수건과는 다르긴 했다. 폭신폭신하네. 젊은 것들이 환장할 만하겠어. 경자는 공책에다 차근히 써내려갔다. 빤스 30장, 수건 30장, 폭신폭신 마름. 또 뭐가 있어? 제가 다 개어드릴게요. 여기다 빨래 바구니 던져놓고 가시면 제가 다 돌려서 착착 개어드릴게. 우리 집 양반 빤스까지 네가 개준다고? 못할 게 뭐 있어요? 개어드려요. 너희 엄마 기절한다. 그러라고 너 키웠냐? 괜찮아요. 경자는 공책에 또 썼다. 빤스도 개어줌. 그래도 뭔가 부족해. 경자의 말에 은주가 눈을 도로로 굴리더니 말했다. 배달. 배달? 네, 전화 주시면 제가 빨래 가지러 갈게요. 끝나고 다시 배달. 어때요? 노인네들이 할 일도 없는데 빨래 들고 왔다 갔다 하면 되지. 뭔 배달까지. 원하시는 분들은 배달. 아니면 빨래 술에 대여해 드려요. 그냥 들면 무거우니까.
아까부터 빨래 담는 수레가 탐나긴 했다. 저런 거 하나 사서 빨래 넣어 끌고 다니면 모양새도 괜찮고. 또 뭐가 필요할까요, 아줌마? 배달은 됐고 수레나 빌려주면 될 것 같아. 여기 놀고 먹는 할배들 보고 끌고 다니라 하면 되지. 저희들도 덜 심심하고 바둑판 들여놓으면 안 되나? 좋아요. 은주가 기쁘게 소리쳤다. 경자가 또 공책에 썼다. 수레 빌려줌, 바둑판. 하지만 경자는 곧 바둑판에 쭉쭉 줄을 그어버렸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할배들이 여기 드나들면 여자들이 안 와. 아, 그렇구나. 은주가 끄덕거렸다. 그럼 안마의자 들여놓을까요? 안마의자는 요 앞 사우나에도 있어. 거긴 2,000원 내고 쓰잖아요. 여긴 공짜로. 경자는 그만 혹했다. 공짜 안마의자라니. 갑자기 이 공간이 아늑한 사랑방처럼 느껴졌다. 커피와 차와 간식거리들이 있고 안마의자가 있고 TV가 있는 곳. 빨래를 돌려놓고 종종 짜장면도 시켜 먹고 콩국수도 시켜 먹으면 그거 괜찮겠네. 그래서 경자는 공책에 썼다. 안마의자, 짜장면, 콩국수. 경자는 공책과 폭신폭신한 수건 2장을 수레에 싣고 빨래방을 나섰다. 본격적으로 영업에 나설 시간이었다. 이래봬도 이 동네에서 통장을 20년이나 해먹었다. 빤스 30장 이야기에 즐겁하던 동네 여자들은 은색으로 반짝이는 빨래 수레를 보며 이쁘다 이쁘다 감탄했다. 게다가 까만 가죽 손잡이는 또 어떻고. 마트 갈 때 좀 빌려주면 좋겠다. 복영이네가 하나마나한 소리를 주절거렸다. 수건도 좀 만져봐. 폭신폭신하잖아. 우리가 그동안 뭘 몰라가지고 맨날 미세먼지 잔뜩 묻은 수건만 쓴 거야.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똑똑하긴 해. 안 그래? 우리도 이제 젊은 애들 말도 좀 듣고 살아야 해요. 수건에 관심을 두는 여자들은 많지 않았지만 안마의자와 짜장면과 콩국수는 반응이 좋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여자들이 빨래방을 찾아간 건 은주가 이혼을 해서였다. 빤스 30장, 수건 30장 운운했지만 매일 아침 빨래하는 것이 일상이던 동네 여자들은 빨래를 그렇게 모아둘 줄 몰랐다. 아무 때나 빨래거리를 들고 왔고 두어 번 수레를 빌려 써본 뒤 그것도 그만두었다. 하긴 골목길에서 수레를 밀고 다니면 덜컹거리기나 하고 바퀴만 상하지. 비싼 걸 텐데 아깝겠으리. 통유리로 된 빨래방 앞을 지나다가 누군가 안에 있으면 문을 열고 들어왔고 안마의자 공짜로 쓰는 게 미안해서 집에 도로가 빨래거리를 털어왔다. 누군가 김치찌개 냄비를 통째로 들고 오면 은주네가 식은 밥을 양푼 가득 퍼왔고 은주는 열심히도 빨래를 개었다. 긴 테이블을 펴고 평상을 놓은 건 아무래도 잘한 일이었다. 동네 아기들이 원체 드무니 2살배기는 누가 안아줘도 안아줬다. 은주는 재바르기가 말도 못해 동네 여자들이 수다에 빠져있는 동안 날래게 빨래를 집집마다 배달하고 돌아왔다. 대문이야 발로 빵 차면 되는 일이었으니까. 밥 해대느라 돈이 더 나가겠어. 경자는 종종 은주네에게 농을 던졌다. 짜장면이고 콩국수고 시켜먹는 일이 없는 게
은준에는 대놓고 동태찌개를 끓이고 청국장 비빔밥을 내놓았다. 동네 여자들은 밥을 먹으러 한 줌 빨랫거리를 들고 빨래방에 왔다. 빨래방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동네에 있었던 것 같았다. 은주는 여전히 빨래를 잘 개고 배달도 잘했다. 우리가 아직 경로당 갈 나이도 아니고 그래서 갈 데가 없었는데 빨래방이 있어 너무 좋네. 동네 경로당은 적어도 8수는 넘어야 갈 수 있는 곳이었다. 아직 이른 줄의 경자 또래들은 넘볼 수 없었다. 가봐야 80대 호호 할머니들 시중이나 들어야 했다. 호호 할머니들이 오며 가며 빨래방을 들여다보고는 안마 의자를 부러워했기 때문에 은주는 개업 1주년으로 경로당에 안마 의자를 기부했다. 은주는 둘째와 통화 중이었다. 혹시 이것이 정말 빨래방 2호점이라도 낼 건가? 경자는 가슴이 쿵덕거렸다. 은주야. 전화를 끄는 은주에게 경자가 가만히 물었다. 니들 무슨 얘기했냐? 네? 걔 연정에 내려온단 건 아니지? 언니요? 내려온다는데요? 이런 망할년. 경자는 일단 집으로 뛰어들어갔다. 벌렁거리는 가슴을 가라앉히며 전화를 걸었다. 뭔 소리야? 기어이 연정회로 올 거야? 네가 왜? 나 죽는 꼴을 보려고? 별 말씀을 다 하셔. 내가 왜 엄마 죽는 꼴을 봐? 빨래방 할 거야? 너 그거 만만한 거 아니야? 은주가 얼마나 개고생을 하는 줄 알아? 빨래방 말고. 그럼. 잘난 년이라고 그렇게 안심하려 애썼지만 아이를 낳고 혼자 키우는 일은 둘째에게도 녹록지 않았다. 복직도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사부작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낌새가 있기는 했다. 모아둔 돈도 아마 거의 다 털어먹었을 텐데. 사업할 거야. 놀고 있네. 사업은 아무나 하냐? 엄마. 왜? 내가 누구야? 나 엄마 딸이야. 둘째. 속도 좋지. 인연은 까르르 잘도 웃는다. 나 연정 내려가서 주택 리모델링 회사 차릴 거야. 그래서 우리 동네 집 내가 다 고쳐줄 거야. 완전 이쁘게, 완전 세련되게. 미친년 소리가 절로 터져나왔다. 나 리모델링 공부 엄청 했어. 내가 보통 년 아니란 건 알지? 어차피 우리 동네 아줌마들 딴 동네 이사 못 가. 그 집 팔아 얼마나 나온다고. 아파트 못 가. 돌아가실 때까지 살아야지. 그렇다고 막 사나? 담들 다 무너질 판이지. 대문들 다 사갔지. 발로 빵 차면 우수수 녹들이 막 떨어지지 않아? 그거 다 고치고 살아야 해. 마당엔 잔디 이쁘게 깔아줄게. 그 좁아 터진 곳에 감나무가 뭐고 전나무가 웬 말이야. 다 베어내고 제라늄이랑 라벤더 심어드릴게. 흉하게 살면 자식들도 안 놀러와요. 내가 연정 내려가서 3년 안에 우리 동네 집들 3분의 1을 고쳐 놓을 거야. 그리고 서울 복귀할 거야. 어때? 괜찮지? 경자는 한숨을 쉬었다. 결국 둘째 이혼 사실을 고백해야 하나. 한참을 마루에 앉아있다가 경자는 공책을 찾아들고 집을 나섰다. 마침 빨래방엔 은주뿐이었다.
은주는 평상에 걸레질을 하다가 경자를 맞았다. 은주야, 네 아줌마. 이번엔 네가 나를 좀 도와줘야겠다. 은주가 한박 웃었다. 그럼요, 그래야죠.